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번에 김은경 논란이 터지고 많은 분들이 김은경을 보면서 야, 저거 진짜 여자 이재명이네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약간 이재명 대표가 짝을 잘못 만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김혜경 씨가 아니라 김은경 씨랑 또 같은 김씨기도 하니까 그렇게 짝을 만났으면 또 환장의 짝꿍이 됐을 것 같은데 약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얘기하고 보니까 뭐 김혜경 씨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 뭐 고놈이 고놈이긴 하네요. 짝을 잘 만나신 걸로 그냥 뭐 하죠 뭐. 근데 이제 뭐 김은경 씨의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여자 이재명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얼굴만 바뀐 것 뿐이지. 또 묘하게 그 얼굴 같은 경우도 이 관상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랑 비슷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 뭐 어쨌거나 얼굴만 바뀐 것뿐이지 이재명 대표랑 굉장히 성격이나 모든 것들이 유사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이재명 대표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찌꺼기 같은 인간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과거를 세탁한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뭐 몇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뭐 시시각각으로 그냥 뭐 아버지가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계속 해가지고 그냥 뭐 아버지가 뭐 18잡쓴지 그냥 뭐 수십 가지 막 직업을 가지고 있고 매번 그렇게 또 과거가 세탁되지 않습니까? 자기 입맛에 맞춰가지고 과거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이럴 때는 약간 좀 내가 서민 행보를 보여야 유리할 것 같다. 그럼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럴 땐 내가 약간 그래도 뭐 가정적으로 괜찮았다라고 할 때는 아버지도 이렇게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 대표한테 18잡스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좀 궁금증을 해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김은경 씨가 여자 이재명이 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하나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김은경의 과거는 도대체 김은경이 어떻게 세탁했을까? 그 얘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김은경 씨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금감원에서 부원장 직급을 거의 맡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 다음 같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네요. 금융소비자 보호 최전방에선 김은경, 그녀의 외곽 니우 스토리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뭐 쭉 나와 있는데 강성이라는 소리를 자기가 듣는데요. 가치가 뭐 뚜렷한 부분도 있는데 밀당을 잘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행복이 제일 중요하고 가족도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약간 벌써부터 조금 소름이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쵸? 가족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족을 파탄을 내버렸던 혁신위원장이 아니라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아니라 가정파괴범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다라는 거. 요거는 약간 좀 합격점인 것 같습니다. 여자이지만 될 수 있는 합격점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중학교 물리 교사였는데 수업 시간에 원전은 쓰레기의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간첩으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약간 이런 걸 보면은 운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 김은경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들어가가지고 저렇게나 설쳐되는 게 운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원전에 대해서 선동을 하고 지금의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로 원전에 대해서 선동을 하고 있는데 대를 물려받으면서 국민들한테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이 김은경 그 혁신위원장이 독일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민법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우리가 따왔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독일에 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서툰 독일어 실력으로 떠났지만 7년 정도 걸리는 박사학위를 3년 만에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독일에서 유학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론 뭐 미국도 당연히 힘들고 뭐 말할 수 없을 정도 힘들고 그 영국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는 논문 같은 걸 쓸 때 영어가 아니라 또 독일어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학이 조금 독일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 영어를 배우는 거랑 독일어를 배우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영어야 우리가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하기도 하고 옛날에도 그랬고 독어 같은 경우는 제2외국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어 입장에서는 독일어 박사학위를 따는 게 훨씬 더 힘들다. 뭐 철학적인 그런 것도 많고. 그런데 놀랍게도 김은경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7년이 걸리는 이 박사 학위를 3년 만에 끝냈다라는 것인데 그럼 수재일까? 정말로 이 머리가 탁월한 사람일까라는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일단 1984년도에 무아여자고등학교에 입학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기 이제 졸업이 아니라 입학 날짜잖아요. 그러면 이제 84, 5, 6 한 86년도쯤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냥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교 입학한다 입시 준비해가지고 라고 한다면 저 지금 연도로 봤었을 때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삼수를 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석사도 아니고 학사를 들어가는데 삼수를 한 사람이 독일 박사학위를 3년 만에 끝났다라는 것도 약간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긴 하네요. 어쨌거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기자교를 자기가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독일어도 잘 못했는데 어학원까지도 다녀야 되고 그리고 또 독일어 공부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아르바이트까지도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 중에 일부는 형편이 어려워졌던 시댁에까지 또 돈을 보내줬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냐 같이 공부했던 한국 학생들 중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까지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는 그때 당시에 독일에 뭐 박사학위를 안 떠났기 때문에 정확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또 그런 맥락을 아실 테니까 90년대 한국의 상황이 유학을 가가지고 막 굶어 죽고 뭐 이 정도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게 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어쨌거나 김은경 같은 걸 지금 하는 얘기가 95년도부터 98년도 그때죠. 그때 당시 이제 자기가 독일에 유학 갔을 때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굶어 죽는 한국 사람들까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자기가 열심히 공부도 했고 열심히 일까지도 했고 심지어는 뭐까지도 했다 시댁에 돈까지도 보내줬다라는 것인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시누이는 정반대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손주를 갖다가 최고의 그냥 뭐 유치원에 보내주고 학교에도 보내주고 공부하는 며느리에게 힘내라고 손편지를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보내줬다. 그게 이제 그 박사 과정을 하고 있었을 때 이제 시댁 쪽에서 해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최고의 유치원과 최고의 학교에 보내줬다라는 거?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 다라는 거와는 조금 상반되는 얘기죠, 그렇죠? 오히려 지금 뭐 시댁 쪽에서 같은 경우는 손자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쏟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김은경 씨의 그 아들이 공개했던 편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이 편지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작성된 편지인데요, 유학 가 있을 때 작성된 편지죠. 이 편지 같은 경우는 친할아버지께서 자기 엄마를 예뻐했다, 좋아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공개한 편지입니다만, 오히려 이 편지를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시댁 쪽에서 김은경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 까지도 최고의 학교랑 최고의 어떤 그 유치원에 보내줬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김은경의 과거 인터뷰가 오히려 가짜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이제 귀국하고 난 뒤에 박사과정 끝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21살에 이미 어머니를 여의었던 김은경에게 남은 가족은 더없이 소중한 존재가 됐다라는 것인데 일단 그 시댁 쪽이라고는 완전히 그 파탄이 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었고요. 남아있는 가족이라는 게 누굴까라고 해봤을 때 21살의 어머니를 여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아버지가 재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재혼했으니까 새어머니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새어머니가 이제 남아있는 가족이 되는 것이고 자기 뭐 동생들이랑 근데 그 새어머니에 대해서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했냐? 제가 보기엔 그렇지가 않아요. 김은경과 두 남동생이 새어머니한테 상속 포기각서를 쓰게끔 했고 또 본인이 법대로 나왔다 보니까 법적으로 재산 분할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새어머니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각서 같은 거를 받고 난 뒤에 오랫동안 살았던 집 비밀번호도 바꿔버리고 주거 침입죄로 새어머니를 신고까지 하는 등 이런 모습을 보인 게 김은경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남아있는 가족 누구한테 잘했다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어떤 동생들한테만 자기 자식들한테만 잘했다라는 뜻이었을까요?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은경 본인 인생의 선택 세 가지 가운데 결혼을 가장 잘 한 것이다. 이거를 이제 꼽는다라는 것인데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고요. 일단 그 결혼을 잘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남편을 막 사랑하기 때문에라기보다도 뭔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 그렇게 돌아가고 난 뒤에 장례식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라고 지금 시누이가 얘기하고 있고요. 장례가 끝난 바로 다음날 남편의 사망 신고를 하고 남편이 타고 다녔던 고급차를 처분해버리고 당시에 제일 잘 나가던 강남 설해마을로 이사까지 해갔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이제 그 시아버지죠. 사업체를 자신의 친동생 이름으로까지 바꿔버린 게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김은경이라는 거 아닙니까? 뭐 어쨌거나 그 결과 굉장히 잘 살기는 됐습니다.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강남의 2주택자인데 그 가치만 하더라도 100억 원에 육박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고 있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남편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던 바로 이 아크로 리버파크 대표적인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글쎄요, 이쯤 됐으면 제가 보기에 완벽하게 검증을 다 통과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경은 하나부터 열까지 과거를 세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현재 보여주는 모습까지 모든 것들이 정말 참으로 어떤 사람이다?
여자 이재명 다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 됐으면 우리 그 김혜경 씨가 조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더 악랄하게 이재명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지 어디 가서 내가 이재명 부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